문을 열었을 때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이상해서 왔어요. 젖은 셔츠가 살에 달라붙어 있었고 빗물이 목선을 타고 흘렀다. 그 눈빛이 말하는 게 위로인지 그 이상인지 나는 그 순간 판단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천천히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게 물었다. 들어올까요? 문턱 하나 사이 한 발이면 충분한 거리에서 그의 체온이 옷 위로 전해졌고 나는 30년 결혼 생활보다 더 긴 침묵을 삼키며 오늘은 아직 안 돼요라고 간신히 말했다. 그날 밤까지 오는데 나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오늘 남편 몰래 이혼 서류를 검색했다. 30년을 살아온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고 커피는 어느새 다 식어 있었다. 창밖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저장은 끝내 못했다. 그 대신 창을 닫았다. 그날 저녁 나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 로비에 불이 꺼졌다. 한꺼번에 소리도 없이 누군가의 짧은 비명이 들렸고 그때까지 배경처럼 흘렀던 빗소리가 갑자기 선명하게 올라왔다. 그때 손목을 누가 잡았다. 가볍지 않은 힘이었다. 딱 쓰러지지 말라는 만큼만, 그 이상은 아니게. 괜찮으세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낯선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김도윤이었다. 10년 전 남편 병원 계열사 안전점검 팀장이었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사라진 사람. 비상조명이 켜졌다. 붉은 빛이 바닥에서부터 그 얼굴을 비췄는데 그제야 알았다. 불이 꺼져 있던 그 잠깐 동안 그가 숨이 닿을 만큼 가까이 서 있었다는 걸. 그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이 딱 그 순간 떨어졌다. 딱 그만큼만 잡았다가 딱 거기서 놓았다. 41층이었다.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었다. 우리는 계단을 올랐다. 빗소리가 건물 전체를 감쌌고 비상등이 층마다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말이 없었는데 그게 무겁지 않았다. 이 사람 앞에서 침묵은 원래 무거운 종류가 아니었다. 10층에서 그가 멈췄다. 꺼진 비상등을 확인하며 조끼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메모를 했다. 직업이 오래 들인 습관이구나 싶었다. 잘 지내셨어요? 내가 먼저 물었다. 그냥저냥이요. 그가 대답했다. 그냥저냥이면 충분하죠, 뭐. 그가 덧붙였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 짧은 말이 왜인지 가슴 어딘가에 오래 걸렸다. 20층에서 그가 다시 멈췄다. 나를 봤다. 성도 직함도 빼고 그냥 이름만 불렀다. 하정 씨, 행복하세요? 세 글자였는데 그 세 글자가 계단 전체를 채웠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빗소리가 창을 세게 두드리는 가운데 그가 너무 가까이 서 있었다. 계단이 좁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이유가 그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숨을 들이켰는데 그 사람 숨결이 섞일 것 같은 거리였다. 그 질문은 왜 하세요? 겨우 그것만 나왔다. 한참 뒤에 그가 말했다. 궁금해서요. 41층 복도에서 봉투를 건넸다. 그 과정에서 손이 닿을 뻔했고 닿지 않았다. 들어가세요. 나는 돌아서다 멈췄다. 도윤 씨, 그 질문 나중에 답할게요. 기다릴게요. 문이 닫혔다. 어두운 현관에 서서 나는 한참 그 말을 들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날 밤 핸드폰에 알림이 떴다. 법무팀 최 변호사였다. 이사장님, 하정 씨 인터넷 검색 이력이 거기까지 읽고 손이 멈췄다. 집안에서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말이었다. 남편은 자정에 들어왔다. 샤워를 하고 이불을 당겨 누웠지만 손 하나 내 쪽으로 뻗지 않았다. 우리는 한 침대에 누워서
오래전부터 이미 남남이었고 오늘 밤 그 사실이 유독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고 천장을 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식탁에서 물었다. 요즘 밖에 자주 나가? 운동하러 나가지.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30년 같이 산 얼굴로. 오전에 강남 빌딩 7층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여성 의뢰인 전문, 짧은 머리에 테 없는 안경, 악수를 하면 손이 단단하게 느껴지는 여자 변호사였다. 어떤 경위로 오셨나요? 숨을 한번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남편이 6년째 외도 중입니다. 말하고 나니 이상하게 홀가분했다. 누구한테도 소리내어 말해본 적 없던 문장이었다. 증거는요? 신용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비자금 의심 계좌까지 있어요. 변호사가 펜을 들었다. 집 와이파이 지금 당장 끄세요. 모바일 데이터로만 움직이시고 상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시간이 없어요. 그 오후 도윤 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강남역 근처 카페. 남색 셔츠에 소매를 걷어올린 차림이었다. 꾸밈이 없는데 정돈된 느낌. 이 사람한테 늘 어울리는 인상이었다. 마주 앉자마자 그가 먼저 꺼냈다. 10년 전 얘기를 그는 담담하게 꺼냈지만 그 말 속에 묻어있는 시간의 무게가 더 크게 들렸다. 이사장의 직접 지시로 잘렸다는 것, 법무팀이 서류 위조 혐의로 자신에게도 접촉했다는 것.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 서류 남편 비서실에서 만든 거예요. 도윤 씨 서명이 들어간 적 없어요. 알아요. 당시 서류 복사본을 제가 전부 갖고 있어서요. 왜 아직도요? 그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짧은 대답이 오래 남았다. 10년 동안 버리지 않았다는 말,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다는 말. 그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렸다. 내 손에서 아주 조금 떨어진 곳에 닿기 직전처럼. 오래전부터 마음에 걸렸어요. 하정 씨가. 공기가 달라졌다. 창밖에 비가 새졌고 카페 안이 그만큼 더 조용해졌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돼요. 그가 말했고 그 손이 내 손 쪽으로 아주 조금 움직였다가 닿기 직전에서 멈췄다. 그가 먼저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게 그 손끝에서 분명히 느껴졌다. 카페를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가 우산을 펼쳤다. 같이 쓰세요. 우산 하나에 둘이 들어서니 좁았고 내 쪽으로 기울여 들다 보니 그의 어깨가 비를 맞았다. 기울이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짧게 말하고 그는 계속 기울여 들었다. 걸으면서 팔이 닿을 것 같았다. 닿지 않으려 조심할수록 오히려 더 의식됐고 그 거리가 이상하게 가깝게 느껴졌다. 지하철 입구 앞에서 멈췄을 때 그가 우산을 접었다. 어깨에서 빗물이 흘렀고 그가 나를 봤다. 위아래를 훑은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을 봤다. 늘 하던 것처럼 조용하게. 조심하세요. 그 사람 빠를 수 있어요. 한 걸음 물러났다가 금방 돌아서지 않고 한 번 더 봤다. 그리고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우산 안에 있을 땐 몰랐는데 혼자 남고 나서야 팔이 비어 있다는 걸 느꼈다. 그 사람이 없는 공간이 조금 전과 달랐다. 일주일 뒤 법무팀 서류가 날아왔다. 4명의 통장에서 불명확한 이체 내역이 있고 내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이었다. 내가 모르는 이체였다. 남편이 미리 심어둔 거라는 걸 직감했다. 도윤 씨에게 전화를 했다. 저 지금 어떡하죠? 어디에요? 집이요. 10분 뒤에 내려오세요.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서 그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조용하고 빠르게 건너뛰지 않고 이거 역으로 쓸 수 있어요. 이체 날짜 그날 이사장님 어디 계셨어요? 부산 출장이요. 항공권 있으면 됩니다. 그날 본인이 이체할 수 없었다는 게 증명되면 통장 접근 기록을 뽑아서 누가 실제로 접근했는지 확인하면 돼요. 숨이 내려갔다. 손에 힘이 조금 풀렸다. 그가 서류를 접어내게 돌려주면서 말했다. 하정 씨, 무서워요? 조금요. 그가 잠깐 앞을 보다가 말했다. 저도 10년 전에 잘렸을 때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아서 한동안 어디가 바닥인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무서운 게 끝은 아니더라고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우리는 앞을 봤다. 어깨가 거의 닿을 것 같은 거리였는데 닿지 않았다. 그냥 그 거리로 앉아 있었고 그 거리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자리에서 일어설 때 그가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는 걸 돕겠다는 동작이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고 일어섰고 둘 다 손을 놓지 않았다. 1초, 2초. 그가 먼저 말했다. 가세요. 나는 손을 놓았다. 집으로 올라오는 내내 손이 비어있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내일이 판결이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전화했다. 지금이라도 합의해. 안 그러면 내가 다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고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 도윤 씨 얼굴이 보였다. 비를 맞고 서 있었다. 문을 열었다. 왜 왔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목소리가 이상해서요. 그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턱 밖에 그대로 서 있었다. 현관 조명이 희미한 가운데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걸렸다. 내일 무서우세요? 대답을 못했다. 그가 한 발 가까이 왔다. 빗물이 베어 셔츠가 젖어 있었고 어깨와 팔이 축축했다. 괜찮아요. 그 말과 동시에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이번엔 달랐다. 쓰러지지 말라는 힘이 아니었다. 놓지 말라는 힘에 가까웠다. 숨을 들이켰다. 그의 숨과 체온이 옷 위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실제로 살이 닿은 건 아니었지만 그만큼 거리가 좁아져 있었다. 눈을 들었다. 그 눈이 있었다. 늘 조용하던 그 눈이 오늘 밤은 달랐다. 참고 있는 눈이었다. 들어올까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묻는 말이었지만 선택은 내 몫이었다. 문턱 하나 사이로 우리는 마주 서 있었다. 한 발이면 충분한 거리였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다. 오랫동안 이렇게 누군가의 체온이 가깝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아직 안 돼요. 그의 손이 멈췄다.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기색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또 그 말이었다. 그가 손을 놓는 순간 팔이 비어버린 느낌이 났고 그게 더 위험했다. 문이 닫혔다. 나는 현관에 등을 기대고 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입술을 깨물었다. 내일이 끝나면 그 다음은 내가 선택한다. 법정. 남편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재산 은닉, 통장 이체 내역. 방청석이 조용해졌고 나는 앞을 봤다. 지금이다. 우리 쪽 변호사가 일어섰다. 반박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USB가 제출됐다. 통장 접근 기록, 이체 당일 접속한 기기의 IP 주소. 그 IP는 남편 사무실이었고 그날 남편은 부산에 있었다. 도윤 씨의 10년 전 서류 원본과 위조 서명, 필적 감정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6년치 비자금 계좌 내역과 호텔 예약 날짜가 교차된 기록들. 법정이 술렁였다. 남편의 표정이 흔들렸다. 30년을 함께 살며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 얼굴을 조용히 봤다. 슬프지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다. 다만 처음으로 내가 더 이상 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이혼 판결이 났다. 재산 분할, 위자료. 항소는 기각됐다. 나는 잠실 아파트를 나왔다. 41층이 아닌 곳으로 한강이 보이지 않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이상하게 숨이 더 잘 쉬어졌다. 판결 뒤 한 달. 도윤 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잘 지내세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냥저냥이요. 그냥저냥이면 충분하죠. 처음 계단에서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왔다. 잠시 후 커피 한 잔 할 수 있어요? 그가 먼저 물었다. 창밖을 봤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폭우가 아니었다. 가늘고 조용한 머물러도 될 것 같은 비였다. 지금 가능해요. 가방을 들었다. 현관에 서서 잠깐 멈췄다. 이 집엔 남편이 없다. 법무팀도 없다. 감시도 없다. 나만 있다. 문을 열었다.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 조금 맞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카페 입구에 그가 서 있었다. 우산을 들고 나를 보더니 말했다. 우산 안 가져오셨네요. 조금 맞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이 나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우산을 접었다. 저도 괜찮아요. 봄비가 내렸다. 우리는 우산 없이 그냥 서 있었다. 그가 한 발 가까이 왔다. 문 안쪽과 밖에서 서로를 사이에 두고 섰던 그날 밤과 다르게 이번엔 가로막는 것이 없었다. 행복하세요? 그가 물었다. 나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눈을 봤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그 눈을. 그리고 말했다. 지금은요. 그 사람이 웃었다. 소리 없이 눈으로만.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손은 단단했고 생각보다 따뜻했다. 내가 놓지 않자 그가 아주 조금 정말 눈에 띄지 않을 만큼만 당겼다. 그 순간 몸이 가까워졌고 말보다 먼저 숨이 스쳤다. 봄비가 어깨를 적시는 가운데 법정 전날 밤 현관에서 닫혔던 그 문이 지금 이 봄비 속에서 소리 없이 열리는 것 같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충분했다. 봄비가 어깨를 적시고 그의 손이 내 손 안에 있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었다. 기다림이 사랑보다 더 단단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지만 어떤 밤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하시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